재무제표를 좀 가져왔어요. 옵티마이저의 중앙 직결식으로 해서 이 인버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뭐 주요 거래처는 뭐 여기가 이제 CED, 뭐 썬런 이런 게 태양광 설치, 패널을 설치하는 회사들. 솔라엣지는 자기네들이 패널을 막 설치하고 그걸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어서 인버터까지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 설치를 하는 기업은 또 따로 있어요. 뭐 CED라는 썬론이라든가 썬파워라든가 뭐 많아요. 되게 많은데, 핵심은 패널이랑 모듈이 아니라 인버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그런 발전을 설치하는 회사에서 그런 패널이라는 걸 설치하면 이제 인버터만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엔페이지 에너지도 똑같아요. 근데 엔페이지 에너지는 이제 인버터 방식이 마이크로 인버터 방식이다. 그래서 두 회사는 그냥 인버터 설치하는 기술적인 차이가 약간 있는 거다. 근데 설치 방식은 똑같아요. 그냥 그 태양광 모듈 후면에 파워 옵티마이저를 넣을 거냐, 마이크로 인버터를 넣을 거냐 차이밖에 없는 거라, 평균적으로 봤을 때 9%에서 10%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엔페이지 에너지가 영업이익률이 너무 극대화됐어요. 저도 이게 되게 놀랐어요. 저는 이런 회사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찾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급작스럽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면은 솔라엣지랑 비슷해요. 그냥 규모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솔라엣지는 이게 이스라엘 회사거든요. 이스라엘 회사예요. 그리고 이 엔페이지 에너지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엔페이지 에너지가 미국 쪽 점유율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솔라엣지와 엔페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설치 방식이잖아요. 파워 옵티마이저랑 마이크로 인버터 방식. 근데 이 파워 옵티마이저는 뭐 중, 대형 발전소, 그리고 뭐 주거용, 상업용 막 가릴 거 없이 다 이제 괜찮은데, 엔페이지 에너지는 대용량 발전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이 기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페이지도 자기네들이 이제 대용량 쪽으로 안 된다는 걸 알다 보니 이제 주거 쪽으로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적으로 지금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납품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대형 발전사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를 수요를 많이 가져가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타 에너지원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효율이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유가, 저는 뭐 우리나라 뭐 미국 할 것 없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점점 나중에 수요가 증가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대형 발전 쪽도 태양광 에너지 수요를 가져가야 하고,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솔라엣지 쪽이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유의할 점은 이제 태양광이 아직까지는 주력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많은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정부에서 나중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인센티브가 점점 줄어들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때 이제 판매 단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이 두 기업이 맞출 수 있을 것이냐. 그 그리드 페리티라 그래서 다른 타 에너지원에 비해서 태양광 에너지원이 판매 단가가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더 가치 있는 에너지가 되는데, 그 균형을 맞추는 거를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그리드 페리티를 반드시 달성을 해야만 이제 태양광이 에너지원으로서 약간 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고서야 이제 효율이 더 떨어지는데 비싼 돈 주고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드 페리티를 이 두 기업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점적인 요소인 것 같고, 왜냐면 그 그리드 페리티가 달성이 돼야만 이제 어느 국가든 할 거 없이 다 이 태양광 에너지를 채용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이 파워 옵티마이저나 마이크로 인버터 방식이 지금 소중대 또 그리고 상업용 주거용에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인가, 이런 것도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되는 기업들이지 않나 싶어요. 이게 딱 지금 이 기술을 갖췄다고 해서 나중에까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신생 기업이 획기적인 기술을 들고 나와서 견제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투자 포인트는 말씀드렸다시피 두 기업 모두 이제 핵심 부분이 인버터를 제조하기 때문에 이제 향후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파워 옵티마이저랑 마이크로 인버터는 점유율이 10%가 안 돼요, 아직까지는. 이제 신기술이다 보니까 단가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링 인버터나 센트럴 인버터 그 연결 방식을 아직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해당 이 두 기업들은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솔라엣지 같은 경우는 파워 옵티마이저랑 인버터를 이렇게 세트를 했을 때 와트당 설치 비용이 0.26달러고 마이크로 인버터가 더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유리한데, 설치 비용으로만 봤을 땐 유리한데, 이 둘 다 이 정도 금액이면 이제 센트럴이나 스트링에 비해서 너무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와트당 비용을 줄일 것인가도 이 두 기업의 숙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기술이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되는 기업들이에요. 뭐 한순간에 끝나는 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마이크로 인버터보다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을 높여 발전할 수 있다. 이 효율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워 옵티마이저가 그 가장 최적화된 전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인버터보다 이제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얼마나 더 효율을 높여서 발전할 수 있냐가 핵심이고, 그리고 보증기간, 이 파워 옵티마이저 인버터 보증기간이 이제 25년으로 길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둘 다 유지 보수 비용은 비싸요. 왜냐면은 이제 신기술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그 하나하나 컨트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수많은 부품들이 그 한 모듈에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 둘 다 유지 보수 비용이 비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엠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 단위에서 이제 크기와 파워를 컨트롤하고 나는 게 이제 모듈별로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바로바로 바꿔주니까 그런 거를 컨트롤 해야겠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존 스트링 인버터 같은 경우는 한 줄에 있는 발전기가 효율이 떨어지면 그 줄이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이. 그거를 모듈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솔라엣지 파워 옵티마이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엠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와트당 비용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정말 대용량 전력을 사용하는 공장이나 이런 그 큰 기업들에서는 아무래도 선호하지 않는 게 이제 설치 비용이겠죠. 그리고 또 유지 보수 비용도 비싸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천연가스나 뭐 많이 쳐줘도 풍력, 그리고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원자력이랑 이제 화력, 뭐 수력 이런 에너지원을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이 두 기업은 좀 앞날이 창창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워 옵티마이저는 소중 대형 발전소 그리고 주거용에 모두 이제 공급이 가능한 설치 방식이고, 그리고 마이크로 인버터 같은 경우는 대형 발전소는 아직까지는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또 기술력이 발전돼서 대형 발전소까지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이 좋다라고 말은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현재는 이제 사용 범위가 더 일단 있는 이 대형 발전소까지 공급하게 되는 솔라이치 쪽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솔라엣지 기업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재무제표나 이런 거를 조사하는 거가 뭐 우브르님도 그러시고 뭐 이 발표를 통해서 뭐 미국 주식을 하신다고 하는데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무제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이제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뭐 얼마나 마이너스 없이 뭐 건강한지, 또 그리고 수익성이 악화됐는지, 개선됐는지, 뭐 앞으로 많은 리스크에서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게 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건강 진단서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현재 부분을 파이낸셜 쪽을 들어가시면 해당 기업이 애뉴얼 뭐 쿼터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간으로 보실 수도 있고 분기별로 보실 수도 있어요. 영어를 굳이 알면 좋아요. 알면 좋은데 크롬으로 활용을 하셔서 번역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글로 다 바꿔줍니다. 그러면 한글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레비뉴가 수익이구나. 매출입니다. 매출. 정확하게 매출인데 매출 그리고 이익은 뭐 그로스 프로핏 그리고 여기 오퍼레이팅 레비뉴 넷 인컴이 순수익입니다. 넷 인컴이 순수익으로 오퍼레이팅이 여기인가 여기 있네요. 이 오퍼레이션이 영업 흐름과 관련된 그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영업이익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해당 연도에 어떠한 수익이 있었는지 이렇게 그래프로도 볼 수 있어요. 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지금 솔라엣지 같은 거는. 그러니까 태양광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 수익이 계속 증가한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익이 계속 증가하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럼 이익은 증가하나? 이익도 증가하네 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지?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네. 그럼 순이익은 어떻게 되지? 이거 말고 이거죠. 순이익도 똑같이 영업 흐름에 따라서 순이익도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 증가하면 회사는 당연스럽게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익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절대적이진 않지만 이러한 지표들을 보고 이 회사가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봤을 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건강하죠. 뭐 여기서 봐야 될 것들도 많아요. 뭐 CEO의 뭐 마인드라든가 뭐 뒤통수 칠 CEO는 아니고 여러 가지 봐야 될 요소들은 정말 많지만 이거는 기본이다. 이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보고 가야 하는 필수 항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에 무료로 다 돈을 내면은 여기 앞에까지 다 볼 수, 자물쇠 잠긴 곳까지 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봐도 뭐 이 정도만 봐도 이 회사가 전망이 좋구나 나쁘구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좀 투자를 하는데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애플 한번 볼까요? 애플도 보면 네.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되게 좋은 기업이잖아요. 21년에 폭풍 성장했네요. 아이폰 뭐 많이 팔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영업이익도 좋고 순이익도 역시 좋고 지금 숫자로만 봐도 순이익이 48,000불에서 99,000불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미국 투자도 좀 손쉽진 않겠지만 뭐 한국 투자도 어렵듯이 조금이나마 그냥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